이번 시간에는 백호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호살에 대해서는 제가 신살 초기에 그 천을귀인, 그다음에 괴강살, 백호살 이런 순으로 이제 신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백호살이라는 신살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러한 백호살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호살은 이제 먼저 우리가 백호살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백호살 이러면 이제 범에게 물려가는 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백호살은 60갑자 중에서 7개가 해당이 되는데 보통 백호살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진, 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술 이런 간지들을 이제 백호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거나 뭐 암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괴강살 같으면은 괴강살은 진이나 그 술, 지지에 진이나 술이 있는 그 음간들 천간에 무경임이 있을 때 무경임에서 지지에 진술이 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양과 그러니까 임수와 병화죠. 임수와 병화가 절멸하는 자리, 그러니까 임수의 묘지는 진이 되고 병화의 묘지는 술이 되기 때문에 이 진술이 지지에 임할 때 괴강살이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괴강살을 암기하거나 기억할 때는 굉장히 쉬운데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무진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작정 이거를 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이거 7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지만 왜 이런 것들을 이런 간지들을 백호살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들을 여러 이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백호살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백호살이라고 하면 이게 백호살이라는 것은 명리를 조금만 공부했는 분이면 이 신살에서 백호살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바가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백호살이라고 하느냐, 이런 간지들을 무진정축, 병술을미, 갑진, 개축, 임술이라는 간지를 왜 백호살이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로 공부를 하고 이 백호살이 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어떤 특징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백호살은 우리가 점성학, 점성술이죠. 점성술에서 우리 그 구성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학이라는 이제 점성학의 한 종류죠. 그런 구성학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 중에는 뭐 사주 명리학 이거 외에도 뭐 육효라든가 자미두수라든가 유김이라든가 뭐 또 김운둔갑이라든가 이런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성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학이라는 일종의 이것은 이제 명리라기보다는 점성술에 속하는 점의 영역에 속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명리적인 분야하고 섞여 있습니다. 완벽한 이제 이 점성술이라기보다는 명리와 점성술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면이 다소 있는데 이 구성학은 어떻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치느냐 했을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의 그 출생 연월에다가 문점하는 시점에 연월 일시를 대입해서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했을 때 그 하도낙서에서 낙서구궁도라고 있습니다. 하도낙서에서 낙서구궁도가 있는데 그 낙서구궁도에다가 낙서구궁도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표가 낙서구궁도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배분이 돼 있죠. 그래서 9까지 배분이 돼 있고 1, 2, 3, 4, 5, 6, 7, 8, 9까지 숫자가 이 칸마다 배분이 돼 있고 그 각 그 칸들마다 이렇게 이름이 뭐 간궁이다, 진궁이다, 손궁이다 이렇게 이름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낙서구궁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낙서구궁도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거는 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낙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는
이상적인 세계, 선천적인 세계. 그래서 이제 선천팔계라고 합니다. 이게 낙서를 이제 후천팔계라고 하는데 하도는 선천팔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주로 하도가 나타내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라든가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림입니다. 그런데 낙서는 후천 세계,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죠. 인간 세상의 어떤 기륭성패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죠. 낙서는 현실 세계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고 또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기륭성패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어떤 그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수천 년 전에 그렇게 하도와 낙서라는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그 하도 낙서에 있는 그 그림을 숫자를 이렇게 배분했는 이 표를 구궁도라고 합니다. 낙서 구궁도 이 9개거든요. 이 칸이 9개이기 때문에 구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낙서 구궁도에다가 우리 백호사는 어떻게 됐냐면 낙서 구궁도에다가 그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60갑자를 순서대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순서냐 하면 요 순서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감, 곤, 진, 손, 그 다음에 토, 건, 태, 간, 이 이렇게 60갑자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제일 처음에 감, 곤 했으니까 감궁의 첫 번째 갑자가 배분이 되고 두 번째 곤, 여기 곤이라고 돼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갑자가 여기에 배분이 되고 감궁에 그 다음에 곤궁에 을축이 들어가고 세 번째 진궁 이 진궁에 병인이 들어가고 네 번째 손궁에 정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다섯 번째 토궁에 무진이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0갑자를 계속 1, 2, 3, 4, 5, 6, 7, 8, 9의 각 궁을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여기에 있는 이 순서대로 60갑자를 계속해서 배분을 하면은 이 토궁, 그러니까 토궁을 우리가 중궁 또는 귀궁이라고 하는데, 이 토궁에, 이렇게 무진, 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술이라는 토궁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배분을 하면은, 토궁에 모여 있는 어떤 간지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진, 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술. 근데 이것이 여기 있는 백호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낙서 구궁도의 60갑자를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배분을 했을 때 토궁에 모여 있는 어떤 간지 이것을 우리가 백호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를 백호살이라고 하느냐면은 이 구성학에서는 이 낙서 구궁도에서 예를 들어서 감괴 요 감괴는 곤란함, 어떤 난제에 봉착해 있는 어떤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감괴를 나타내는 것이고 2번에 있는 그 곤괴, 이 곤궁은 취업된 거, 그 다음에 지는 시작이고 손궁은 이제 사업, 그 다음에 건궁은 합격, 태궁은 금전, 간궁은 변화, 이궁, 리궁은 이제 문서, 그리고 오궁, 요 오궁 중궁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면초가 또는 무동,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학이라는 점성학에서는 이제 낙서구궁도에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걸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구성학에서 60갑자를 중궁에다가 배분을 하면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거죠. 요 보이는 것들을 다 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백호살이 되는 겁니다. 왜 백호살이냐면 백호살은 여기 중궁에 속해 있는데 중궁이 상징하는 것은 사면초가 무동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움직일 수 없고 갇혀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호살에 있으면 우리가 뭐 피를 본다든가 사건 사고에 연루된다든가 육친이 무력하다든가 육친의 정이 없어진다든가 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통변을 하거나 해석한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유래가 점성술의 일종인 어떤 그 구성학이라는 구성학이라는 점성술이 있는데 거기서 유래를 해서 백호살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0갑자 간지표를 볼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무진, 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개가 빠졌네요. 여기에 임술, 여기 이렇게 해서 임술, 이렇게 해서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백호살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 10번째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여기에 이 표에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면은 토가 있으니까 이게 총 10개니까 10번째마다 거기에서 무진에서부터 시작해 10번째마다 하는 것을 배분을 하면 여기 오는데 지지에 전부 토가 있다는 겁니다. 특징이 괴강살도 지지에 진술이 있었지만은 백호살도 지지에 전부 토가 있습니다. 다만 진과 술이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진도 있고 술도 있고 축도 있고 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지에 다 토가 있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백호살이죠. 백호살이 되면은 우리가 그 백호살 되면은 그 육친적으로는 무력해지고 또 어떤 직업적으로는 피를 보는 직업을 하거나 또 사람의 성정은 어떠냐 굉장히 승부사적인 기질, 투쟁적인 기질 그런 기질이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했을 때 여기에 토궁 중궁에 있는 토궁에 여기 모여 있는 이 간지들은 사방이 다 포위가 돼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사면이 포위된 상태, 또 무력한 상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백호살을 통변할 때도 그렇게 해석하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그 백호살이 이제 구성의 원리, 왜 이런 것들을 무진, 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수를 백호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원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낙서구궁도의 60갑자를 배분했을 때 토궁 그러니까 중궁 5번 궁에 속하는 토궁에 있는 이 토궁에 있는 간지들을 그 백호살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러한 백호살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어떻게 통변할 것인가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호살의 적용과 해석입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먼저 지금 조금 전에 공부를 했듯이 이 백호살이 있으면 백호살은 이렇게 무진, 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술 이렇게 되는데 지지가 다 토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궁에 조금 전에 공부했던 낙서구궁도입니다. 낙서구궁도 중궁에 60갑자를 순서대로 배분을 하면은 여기에 모여 있는 간지들이 다 요것들에 해당이 되고 요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력한 상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궁에 있는 간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정체된다든가 지연된다든가 또 성정이나 뭐 일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또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보면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동이고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중궁의 자리는 황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1인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요해야 돼요. 움직이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자리에서 고요해야만 이로운데 만약에 형충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형충되면은 굉장히 백호살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 또는 뭐 수술 이런 어떤 전쟁 뭐 투쟁 이런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호살에 해당되는 간지가 특히나 일주에 해당될 때 이 일주에 해당되면은 가능한 한 형충이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형충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시련이나 도쟁이나 전쟁이나 사건 사고 그다음 피를 보는 일들 이런 것들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중궁이라는 자리, 이 중궁은 황제의 자리입니다. 한가운데 있죠. 황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고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롭고 형충이 되면은 백호살이 발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주에 백호살이 있으면 이런 시련이나 도정이나 투쟁 또는 갈등, 분쟁, 뭐 승부를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위험한 일들 이런 것들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삶이 번거롭고 분주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정상으로 백호살이 있으면은 특히 일주가 백호살에 해당되면은 전쟁이나 시련이나 고난, 도전 이런 것들 아주 험난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한 승부근성도 있고 성정 자체가 굉장히 강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 이런 것으로 승부를 낼 수 있죠. 운동선수로서 상당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굉장히 활동성과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참을성도 있고 활동성, 독립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어서 쉽게 어떤 일에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라든가 연장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할 때 직업적인 특징에서도 이것이 백호살이 있으면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백호살의 특징이고, 우리가 육친적으로 사주에 이게 백호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 해당 육친이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력하다는 겁니다. 무능력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것이 만약 관제식에 해당되면은, 백호살의 관제식이라면은 뭐 해당되는 남편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처 이런 것들이 역할을 못하게 무능력한 상태 또는 무정한 상태,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 덕을 누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는 그 연을 오래 가져가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호살이 있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대부분 이제 죽이고 살리는 일들, 피 보는 일들, 그러니까 험난한 일입니다. 군경이라든가 또는 운동선수, 승부를 내야 되죠. 또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일들, 또 도구나 연장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람도 도구 연장을 다루지만, 대부분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맨손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뭐 연장 또는 장비, 뭐 중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동원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직업에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체적으로 뭐 소방관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긴급을 요하는 일들 하는 사람들, 위험한 일들 하는 그런 직업들에 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재해, 경쟁, 전쟁, 승부, 피 보는 일, 그러니까 의료인도 백호살이 있으면 의료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데서 잘 맞는 직업을 고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보통 이제 택일 같은 걸 할 때, 택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택일에는 백호살이 있으면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혼인도 안 되고 이사도 안 되고 이장 또는 뭐 가옥을 수리한다, 이런 것 모든 것에서 백호살이 있으면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낙석구궁도를 이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낙석구궁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요 숫자 요 4, 9, 2, 5 있는 거 요거를 옮기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가로, 세로, 뭐 대각선 어디를 더해도 이게 다 15에 해당돼서 이게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요것만으로도 이제 낙석구궁도에서 여기에다가 많은 뭐 간지를 배분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괴들, 송괴, 이괴, 곤괴 이런 거를 배분해서도 이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참고적으로 낙석구궁도가 뭐냐 했을 때 이런 것, 요 표를 낙석구궁도로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지금 중궁에 있는 여기에 속해 있는 60갑자 간지를 순서대로 배분했을 때 요런 것들이 중궁에 속하는 것들이고, 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동,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굉장히 어, 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무력해질 수 있고, 또 성정상으로는 굉장한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승부사적인 기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게 돼서 직업적으로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군인이라든가 경찰, 기타 도구나 연장을 다루는 직업에서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적성도 잘 맞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백호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어떤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신살의 아주 예전 시간에 백호살을 한번 다루었고요. 오늘은 그 백호살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백호살이 어디에서 유래됐다든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백호살에 대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백호살과 백호살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백호살이 시작이 됐고, 백호살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성정을 가지고 또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은, 자, 여기에 백호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10번째 60갑자를 계속 배분하면 10번째마다 오는 글자들, 그리고 지지에 다 토가 있는 글자들, 그것들이 백호살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중궁,
이 중궁에 있는 여기가 토궁인데 이 토궁에 모여 있는 간지가 백호살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궁에 있으면 왜 그러냐? 이 그 오 중궁에 있는 이 간지들은 전부 사면초, 이 중궁이 의미하는 바가 사면이 초가라든가 무동,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백호살이 그러한 성정을 갖는다 또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정확하게 백호살을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백호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